지금부터 제2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점시 유물을 처음 사용하던 시대에 나타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빗살무늬 도기죠.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거 뭐 자주 나오죠. 예. 의복을 지은 그런 증거. 돌갱이, 돌삽, 돌거수, 이러한 농경기구, 간섭기,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옷과 또 그물 이런 것을 만들어 사용했다. 즉 원시적이나마 수공업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대부분 동굴이나 막집, 이동에 편리한, 이거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철기 이후에 가능한 것이고요. 지배자가 죽으면 거대한 고인돌에 매장하였다. 계급이 발생하였다. 청동기 시대. 금속재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활동을 했다. 역시 청동기 이후가 되겠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뭐를 설치하고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이 모두 모여 회의하게 하였다. 바로 중방이 되겠죠. 이 중방은 고려 무신정권 이후 최고 권력기구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의종 명종 이래로 중방의 권한이 더 커져서 고려가 끝날 때까지 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예.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중추원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품 이상의 추밀은 고위직은 군사 기밀 쪽을, 삼품이야 하위직은 승선이라고 해서 왕명 출납, 비서실 역할을 했죠. 고려 말 충렬왕 때에 도평 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것은 도병마사가 되겠습니다. 도병마사는 제추회의죠.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제신과 중추월의 고위관리인 이품 이상 고위관리인 추밀, 이 둘이 합작해서 처음엔 국방과 같은 주요 문제만 다뤘는데 군사 문제를 다뤘는데, 그래서 도병마, 병마라는 게 군사랑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일반적인 정무 모든 걸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육부의 하나로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고려시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는 이병호 형례공이죠. 그 중에서도 병부가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권력 핵심 기구가 되었다. 최충원은 기존에 이은민 때까지 이제 중방이 이제 최고 회의 기능을 했다면, 중방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하나. 그게 바로 이 유명한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죠. 또한 사병을 기존의 도방과 또 최후 때는 이제 나중에 삼별초가 또 나오게 되죠. 이런 것 등은 권력기구로 삼았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료와 유족으로 본 뭐뭐의 주거생활, 삼국지 위서동리전, 이렇게 돼 있죠. 이 삼국지 위서동리전은 이게 이제 해당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진나라의 시대에 이제 삼국을 이제 위초고 삼국 시대를 통일한, 그게 이제 그 3세기 말에 이제 통일이 되죠. 바로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3세기경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국가라고 그러죠. 철기에 기반을 둔 여러 국가들이 있죠. 고조선 이후에 부고 옥동삼, 부여 고구려 옥조동이 삼안인데, 여기 공주 장선님은 이게 충청도 지역이니까 이건 이제 마한 지역이 되겠죠. 크게 보면 삼안이 되겠고, 바로 삼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 이 마한의 사람들은 토시를 만들어서 여기서 위에 또 초가 지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생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잘 안 나오지만 초창기 한능검에서는 이제 마한의 이러한 토실, 장선리 유적, 그리고
나주 쪽에 영산강유역 나주 쪽에 이제 주구묘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그 해자라고죠. 예. 도랑을 파놓고 이렇게 만든 또 그러한 촌락이 또 보입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예.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사마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도죠. 신성 지역으로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범죄자가 들어가도 군장이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 분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들이 다스리는 마우, 저구가, 말, 소, 돼지, 개, 상징하는 사출도가 존재하였다. 이거 부여죠. 동맹이라는 제찬 행사를 여러 결서가 다졌다. 이건 고구려의 제찬 행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 살인, 상해, 절도에 관한 세 가지 조항이 오래 남아있는 거 고조선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찬 김용춘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춘추겠네요. 자, 선동왕 11년에 대야성 전투 후 이게 이제 642년에 자기 딸이 이때 그 죽었죠. 백제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고 고구려 동맹을 갔으나 오히려 강금까지 당했었죠. 그래서 결국 당으로 건너서 진덕왕 2년 648년에 나당 동맹을 이제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진덕왕이 8년 만에 죽자 654년에 왕이 올랐죠. 진골 출신으로. 예. 그리고 이제 무열왕이 되는 거죠. 예. 무열왕 본인 김춘추 7년에는 660년이죠. 예. 660년이면 이제 나당 동맹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죠. 예. 그 다음에 661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답은 3번이죠.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안승을 보덕구 광으로 내세웠다. 자, 이것은 문무왕, 김춘추의 아들이 되는 왕이죠. 문무왕이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의 중심점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문무왕 14년 674년에 오늘날 익산 지역의 보덕구강으로 세워서 당을 견제케 했죠. 김은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하였다. 자, 이것은 다시 또 문무왕의 아들인 신무왕이 되겠죠. 신무왕 1년 681년에 자기 장인이지만 모욕 사건을 계기로 진압을 하면서 대거 숙청을 해서 전제 정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를 공인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이거는 버풍왕이 되겠죠. 예, 버풍왕 14년인 527년에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했고요.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수군을 물리치면서 나당 전쟁까지 모두 종결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거 역시 문무왕이 되겠죠. 예. 문무왕 16년, 676년에 기벌포. 그 전에는 이제 매서성 싸움에서 또 당의 또 육군을 물리쳤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나 비석을 세운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오늘날 만주 쪽이 되죠. 여기 길림 지반 쪽에 있는 것인데 영락 10년. 영락이면 이건 광개토 대왕인데 이거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본인이 뭐 이것을 쓸 수가 없죠. 예. 이게 이제 묘비가 되니까 이거는 광개토 대왕 능비가 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장수왕입니다. 예. 그래서 장수왕 2년에 이 광개토 대왕 능비를 건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을 물어보는 것이고 태창 원년에 왕이 순수하고 순수했다. 순수비. 그러면 이건 신라 진흥왕이 되겠죠. 또 진흥왕은 이런
이 사람도 이제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어요. 뭐 개국을 썼다든지 뭐 태창, 뭐 대창이라고 하고요. 예. 또 홍제 말년에는 또 이런 것 등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이게 함경도 지역까지 가겠는데 황초령 마운양비가 있는데 자 요것은 그 중에서도 마운양비에 속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장수왕 그러면은 뭐 백제 한성을 점령했다든지 예, 평양 천도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요. 뭐 진흥왕은 뭐 여러 가지 군사 정복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자 당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이게 645년인데 뭐 연개소문, 양만춘 뭐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 그 당시 시대가 보장왕이 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 4년에 당태종의 진입을 안시성에서 예, 양만춘이 뭐 성주라고 알려져 있는 뭐 여기서 이제 물리쳤죠. 낙랑군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한사군을 모두 몰아내고 영토를 크게 확장한 사람은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4세기 초 임금이죠. 그래서 미천왕 14년인 313년에 낙랑군을 몰아내고 그 이듬해에는 대방군을 몰아내면서 이 땅의 한 군현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자, 다 틀렸고 자, 고령의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진흥왕. 요게 정답이 되겠죠? 대가야는 진흥왕 562년 이사부와 사담을 시켜서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금강가야는 532년 버풍왕이 멸망시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거는 뭐 지증왕 13년 노래도 있죠. 지증왕. 한강역을 놓고 서로 전쟁을 벌였다. 한강역을 놓고 서로 전쟁을 벌인 것은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죠. 처음에는 같이 합동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각각 상강, 하류와 상류를 얻어냈지만 신라가 모두 차지하니까 결국 싸움이 났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엔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장보고 청해진으로 유명한 예. 자 그러면은 이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된 시기가 828년이고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고 죽은 게 846년이에요. 그러니까 9세기경이고 이때는 신라를 보통 상중 하대로 나눠볼 때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더 넓게 본다면 이제 통일 신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귀국길에 문방구를 사가는 요의 관리. 자 요가 이제 그 우리나라 시기에는 이제 고려 초에 해당하죠. 예. 요가 건국이 된 게 916년이니까요.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발해 상인 9세기 때는 나오죠. 698년부터 있었으니까.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아닌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산둥반도의 발해 관에 머무르는 발해 사신 당과 신라 모두 초기에는 뭐 적대 관계였지만 8세기 중엽 이후로는 당과 다 뭐 발해하고도 뭐 그렇게 갈등 관계 없이 평화스러운 그러한 관계로서 교육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당의 산둥 지역에 신라와 당의 그러한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의 산둥반도가 이쪽에 많이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발해관 또는 뭐 신라관 이런 숙박시설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남해안에 출몰하는 해적을 수태하는 신라 수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남해안 쪽에 해적 같은 게 많이 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장보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다 무찔러주고 해상 교육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빈공과에 응시를 하기 중국으로 가는 신라 유학생, 도당 유학생이라고 그러죠. 주로 육두품 출신자들이 많은데 당나라에 외국인을 위한 과거 전형 빈공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발해인들도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의 사상 동향으로 오는 것은 뭐 읽을 필요 없었어요. 출처가 목미진 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고 조선 후기가 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1818년부터 죄송합니다. 1800년부터 1801년부터 신유 사국 때부터 1818년까지 유배됐을 때 이제 주로 썼으니까 세도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뭐 부세가 무겁고 뭐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자, 조선 후기 사상 동향은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거 어떤 왕조의 교체라든지 어떤 구원 이런 것 자신들을 포갑해서 구해낼 뭐 이러한 사상 쪽을 찾게 됩니다. 비기도참설이라든지 서학이라든지 천주교 동학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왕조의 교체와 관련된 비기 중에 이씨 왕조의 운이 다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 정감록이 유행하게 되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구산선문이 성립이 되었다. 신라 하대 때 도의회에서 821년 선종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되죠. 사색 실천 수행을 중시하는데 이후 선종 문파가 9개가 생깁니다. 이건 신라 말이 되겠고요. 하대. 서경 기치설이 유행했다. 이건 고려 시대가 되죠. 북진 정책이라는 서경은 태조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이자기 회난 이후 묘청 등 서경파들이 이제 서경이 길지다. 그래서 여기로 옮기자. 대화세다. 뭐 그러면서 천도로 추진했지만 개경파 김부식 등에 의해서 막히게 되자 결국 난을 일으켰죠. 1135년에. 해동천태종이 창시되었다.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는 해동천태종 창시. 이거 고려 중기죠. 고려 중기 대략 뭐 숙종 전후한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선사 결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역시 고려 후기 이제 그 무신정권기죠. 무신정권기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 이제 이런 결사운동을 펼쳤는데 당시 불교가 너무 타락해서 예불독경 노동의 힘쓰자라는 그러한 것이죠. 수선사 결사운동.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는 모모의 기단 속에서 금동불 입상 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은 8세기경이 제작된 것으로서 자 여기서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목판에는 무구정강 대다른경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국사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바로 옆에 있는 불국사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다보탑이 되겠고요. 1번은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다각다층탑인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고요. 이건 고려. 그 다음에 이것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것이 되겠고 이것은 진전사지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세기경 신라 하대 때의 그러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발해고에 나와요. 그럼 발해의 왕이 되겠고 연호를 인한으로 하였다. 그러면 2대 무왕이 되겠습니다. 일대 고왕 대조영이죠. 이 사람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3대 문왕은 대흥 보력 뭐 이런 것 등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무왕과 문왕이 대외 정책이 좀 다르죠. 무왕은 대당 강경 정책이고 문왕은 당과 교류를 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당이 대당 강경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당이 또 신라를 사주해서 발해를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라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겠죠. 그런데 문왕 때는 이제 신라도라는 것이 개설이 돼서 교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왕의 업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삼성 육부의 그러한 중앙 체제를 완성하고요. 중앙 통치 조직. 그다음에 뭐 이러한 뭐 당과 교류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국력이 발전을 하면서 수도를 자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해 수도가 동모산이었는데 개국 때는 중경으로. 근데 이 무왕 때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또 동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또 금방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상경으로 다시 재천도를 해서 그 문왕 이후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발해 주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이제 무왕이니까 무왕이랬죠. 무왕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대당 강경책이에요. 그래서 흑수 말갈이 나오죠. 여기 보면 흑수 말갈 문제를 놓고서 당의 이 어떤 그 이의제의 정책이죠. 갈등 관계를 일으키자 당을 손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을 선제 공격을 하는데 장문효 장군을 시켜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게 했고 여기에 맞서서 당은 신라를 사주를 해서 김사란을 시켜서 태복경 김사란을 시켜서 발해 남쪽을 공격했으나 실패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왕 때인 732년에 선제 공격을 해서 이제 강과 강경책을 펼쳤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고왕 대조영. 그 다음에 요거는 문왕. 오경 15부 62제 지방임금을 경비했다. 중앙통치 정기를 했다면 삼성육부 이건 문왕이 되겠지만 요거는 발해 최전성기를 이룬 설왕이 되겠습니다. 9세기 초가 되겠고요.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요동까지 포함한 최대 영토. 이거 둘 다 해동성국. 4, 5번은 다 선왕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요동까지 진출했습니다. 1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군은 모두 도적의 소굴이 됐다. 산천은 모두 전쟁터가 됐다. 어찌 하늘의 재앙이 아닌가. 자 나라 안에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자 궁핍에서 왕이 독촉을 하자 원정애노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진성왕 때 있었던 진성여왕 때 있었던 그러한 혼란상. 신라 하대의 그러한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중앙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풀면서 호족들이 날뛰게 되고 육두품은 반신라 세력이 되죠. 농민들은 몰락을 하고 도적화되는 초적 현상.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럼 그 이전에 신라 중대는 신라 통일 직후 그 시대는 무열왕개가 이제 왕위를 독점 세습하면서 뭐 신문왕이 이제 대표적인 왕이 되겠죠. 왕권이 전제화됩니다. 굉장히 강력해지죠. 그래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관료전으로 기존의 노급을 대체해서 관료전이 지급이 되는데 수조권만 주는 거예요. 농민들을 이제 마음대로 지배 못하게 하는 것이죠. 노급은 아예 폐지하죠. 수조권과 여격을 징발할 수 있는 수조권을 가질 수 있는 토지인 노급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신문왕 때. 그 다음에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되었다. 그렇죠. 뭐 김음도로 인한 아까 본보기로 숙청을 했다. 등등등등. 신라 중대. 그러니까 중대는 왕권이 세고 신라대는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귀족 관계, 함수관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